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날려드릴 주식 챔피언 쇼. 저는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고민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또는 또 정확하고 그리고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궁금한 종목들이 있다면 언제든 바로바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화와 유튜브 두 가지로 참여가 가능하고요. 전화는 02-3772-0269번으로 지금부터 바로 전화 주시면 좀 빠르게 연결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전화 통화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를 통해서 접속을 하셔서 거기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유튜브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셔서 들어오셔서 종목명 그리고 매수 가격, 비중 이 부분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실하게 캐치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또 고민이신 것 중에 하나가 종목도 중요하지만 시장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시장에 대해서 잠깐 한번 포인트 좀 잡아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 양시장 모두 현재 마이너스 흐름입니다. 지금 코스피는 2668포인트 정도, 코스닥은 910포인트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가 1% 이상 빠졌다가 지금 반등이 살짝 나왔어요.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시장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볼 때 사실 2700포인트보다 내려오면 2700포인트가 깨졌다. 또 2700포인트보다 또 올라오면 2700포인트를 또 탈환했다. 이렇게 지수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계세요. 하지만 여러분들 최근에 보면 시장이 어떻던가요?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르고 떨어지고 오르고 떨어지고 이렇게 계속 들쭉날쭉한 횡보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 저점을 잡아가기 위한 어떤 시도를 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시장이 2700포인트라는 기준점을 놓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여기에 있어서 너무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제 미국 증시가 이제 새벽에 마감됐는데 하락으로 마감이 됐죠.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사실 유가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유가가 올라갈 때는 금리 인상 부담감이다라고 해서 또 떨어뜨리고 주가를. 그리고 또 유가가 이번에 떨어지니까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갑자기 또 유가 하락한 부분을 또 악재로 해석을 합니다. 즉, 중국에서 이제 봉쇄 조치를 하면서 이에 대한 영향 때문에 떨어졌다. 이번엔 또 경제적인 부분을 또 갖다 대고 있죠. 그런데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본다면 이 봉쇄 조치로 인해서 굉장히 큰 피해를 또 입고 있어요. 심지어는 끼니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정도까지 좀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빈대 잡으려고 초가상간을 태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중국도 역시 이제는 봉쇄 조치를 좀 완화하는 식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래요. 미국에서도 이제 다우하고 S&P, 나스닥 시장에 낙폭의 차이가 있듯이 국내 증시에도 이런 변화에 대해 우리가 좀 감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이런 변화의 감지는 바로 시총 상위주들이 시장을 끌고 올라가는, 그래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장보다는 시장보다는 이제 종목 위주로 움직이는 그런 장들, 즉 시총 상위주에 집중되어 있던 자금들은 이제 다른 종목 쪽으로 좀 옮겨가는 그런 흐름들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은 시장보다는 종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종목에 대한 고민 전화 지금 많이 오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지금부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올릭스 올릭스요. 26,850원, 네. 30%. 26,850원이요. 예. 아이고,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네요. 그게 지금 막 사자마자 그렇게 계속 떨어지는, 먼저주에 샀는데. 아, 그래요? 그럼 최근에 그 매수를 하셨나 보네요. 그럼 4월쯤에? 예, 최근에 샀어요. 먼저주 화요일 날인가?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차트 보고 사셨죠? 예? 차트 보고 사신 거죠? 예, 차트 보고. 그죠?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딱 그 최근에 보면 주가가 막 지지를 받았던 자리예요. 그죠?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지지받고 딱 올라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주가가 또 떨어지고 있어서. 예. 근데 보통 차트로 우리가 매수를 하잖아요. 예. 지지를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매수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만약에 지지를 안 받고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손절만 해야 하는가요? 어떻게 해요? 그죠? 손절을 해야 하는 거. 맞죠. 근데 예. 결국 손절을 못하고 지금까지 혹시나 반등 나오지 않을까?
혹시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 끌려온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예.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기업에 대한 것보다는 차트를 보고 들어갔다라고 하면 우리는 예. 거기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끊고 나오는 그런 과감함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문의를 드린 거예요. 네. 일단 지금은 신저가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올릭스는 지금 당장 여기서 떨어지는 시점에서 매도를 하기는 힘들어요. 이거는 예. 한 가지 이제 봐야 되는 건 한번 양봉이 좀 잡혀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 지난번에도 한번 양봉 한번 잡혔다가 지금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거래도 그렇고 이제 거래가 들어오면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라 예. 지금은 지금 분산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예. 이제 계속 끌려다니기보다는 이번에 좀 기다리셨다가 이제 그 양봉이 잡히잖아요. 지난번처럼. 그죠? 예. 이 양봉이 잡히면 이번에는 양봉의 저점 가격이죠. 저점 가격을 기준으로 잡고 이 저점이 손절가인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손절가로 잡아놓고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 예. 저는 26,000원 정도 선에서는 반등 시 정리를 하고 빠져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예. 아시겠죠? 그래서 예. 일단은 지금 떨어질 때가 아니고 반등 나오는 거 확인하고 결정하자라고 저는 말씀드릴게요. 예. 네, 힘내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희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기업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아, 예, 코르인드, 네, 예, 88,500원에, 네. 예, 물타다 보여 50% 됐습니다. 88,500원이에요. 예, 예. 그 추가 매수하신 거라고요. 아, 추가면서는 소랑에 돈이 없어갖고. 아, 한 번에 매수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 아이고. 한 방 놀리다가, 그래, 되게 평소에 성격이 굉장히 화끈하신가 봐요. 예, 예, 모아있는 겁니다. 화끈해서 사실 좋은 방향으로 가면 진짜 뭐 좋은 거 좋겠지만 예, 이게 주식시장에서 화끈한 성격이 이렇게 좀 오히려 손해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 예. 네, 그래서 성격 좀 죽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이게 뭐, 평가를 때문에 이게 좀, 이 큰일 났어요. 이거 그러니까요. 어찌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코로인더가 회사가 안 좋은 회사는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제 너무 화끈하셔서 한 번에 예. 50% 담으셔가지고 추가 매수를 못 해요. 지금 예, 예. 만약에 이제 한 10% 정도 매수를 한 상태에서 지금 내려왔다. 그러면 사실 추가 매수해서 단가 확 낮추고 가면 돼요. 예, 예. 그죠? 근데 이제 너무 이제 뒤에 빠꾸가 없다. 뒤에 없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는다.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예. 주식 다 이제 이 종목은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기다리시는 게 맞고요. 예, 기다려서 매수가 회복되면 그때 빠져나와야 돼요. 예, 본전되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딱 본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 9만 원 정도 선까지는 그래도 기다리면 반등에 대한 여지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 예. 아이고, 네. 뭐, 대신 여기서 뭐 돈 생겼다고 해서 더 매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네, 그것만 조심하시고 이건 조금만 시간 더 투자하시면 9만 원 정도에서 팔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9만 원 오면 그때 매도하시고 그리고 다음에 매수할 때는 화끈한 성격 좀 줄이셔야 됩니다. 예,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분할 매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예, 주식주에 있어서는.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민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부강약품 네? 12,400원, 부강약품이요. 네. 12,400원에 12,400원에 35%입니다. 35%요. 네네. 아, 12,450원이면 매수는 하신 지는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한 6개월 됐어요. 아, 6개월 되셨어요? 예, 예. 그럼 수익 손실 왔다 갔다 했겠네요. 예, 저 그냥 올해 네. 좀 가져가 보려고 그러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요. 아, 이건 진짜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게 올라가는 것도 찔끔 올라갔다가 또 빠져버리고. 그죠? 속이 막 탈 텐데. 네. 부양약품이 어떤 회사인지 사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네. 예. 한때는 주가가 굉장히 또 많이 올라가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뭐 최근에 주가 급락이 나온 데에는 코로나 치료제 개발 이제 중단 소식이 있었죠. 그죠? 예. 그래서 주가가 탁 그때는 산 내려왔던 거예요, 거예요. 그때. 네, 작년 맞아요. 10월쯤 산 거예요. 아, 그래서 떨어져서 사셨군요. 네. 예. 저는 이제 투자 방법은 나쁘진 않아요. 네. 떨어졌을 때 산다? 좋은 거예요. 왜냐면 쌀 때 사는 거니까요. 하지만 부강약품이라는 회사가
이제 그동안 주가가 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이렇게. 그죠? 예, 예. 그리고 지금 여기서 팍 떨어졌지만 결국은 뭐 11,000원에 있다가 여기서 추가로 더 밀린 게 아니라 이미 떠 있는 상태에서 떨어진 거라 사실상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진 않아요. 왜냐면 그 이슈가 지금 없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동안에 그 예. 이슈 때문에 올라갔는데 그 이슈가 없어졌으니까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어찌 보면은. 네.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이 그 제약회사들이 사실 2020년도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그 이유는 사실 코로나라는 그 바이러스와 연결돼서 막 올라갔던 종목들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네. 이제 그 제약업체들이 2020년도, 2021년도 결국 대부분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업황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테마로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힘든 시기는 좀 지나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6개월 동안 좀 힘들게 기다리긴 했잖아요. 네, 네. 기다렸으면 확실하게 또 수익률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예.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제약바이오는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상승과 하락 주기가 있거든요. 하락 주기를 네. 오랫동안 탔기 때문에 이제 제약주들, 바이오주들, 헬스케어까지 해서 이제 조만간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반응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그때 올라올 때 잘 빠져나오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부강약품이 지금까지 실적은 좀 안 좋긴 합니다. 예. 그래서 너무 큰 높은 목표 주가보다는요. 일단 현실적으로 한번 바라보자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일단 15,000원 정도까지 왔을 때부터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목표 그 주가 일단 뭐 만족이죠. 네, 15,000원 오면 근데 그때부터 만약에 제약바이오 상승 사이클로 가잖아요. 그럼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15,000원까지 올라왔을 때 제약바이오주들이 같이 움직인다면 같이 올라오고 있다면 여기서 목표 주가를 조금 더 올려서 보셔도 괜찮아요. 네. 아시겠죠? 근데 일단 15,000원 오면 절반은 정리하고 가자고요. 비중이 많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좀 더 기다려 보셨다가 희망적이라서 좀 다행이네요. 네, 올라오면 잘 팔고 나오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네, 멘토님 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뭐 전화 연결돼서 그런 얘기 하시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네. 자, 그럼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네, HMM이고요. 네. 46,500원에 네. 5%입니다. 근데 제가 HMM을 좋다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요. 예, 그때 사실 네. 예전에 작년에 잘 모를 때 네. 탑 방송에서 이제 보고 샀는데 네. 예, 조금 심각한 매수 가감입니다. 예. 그렇죠. 제가 그때도 아마 그 방송에서 계속 이제 걱정스러운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네. 네. 해운이라든지 조선업 이제 이 경기 회복, 물론 HMM 회복돼서 수익도 많이 났었어요. 과거에는 뭐 적자를 막 내고 있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근데 어쨌든 해운업 경기라는 건 결국은 경제를 기반으로 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2021년도에 올라올 때도 물론 실적 개선된 부분도 있지만 이때 올라왔을 때도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는 희망감이 또 있었단 말이죠. 그죠? 네. 그 희망감은 어찌 보면 약간의 거품이 낀 거예요. 네. 최근에 주가 올라왔을 때 왜 올라온지 아시죠? 근데 방송에서 제가 네. 이제 얘기를 했었죠. 네. 이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계 때문에 그래서 올라왔던 거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비중이 작긴 해요. 하지만 네. 투자 금액이 크다면 이것 또한 금액이 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46,500원 이내 가격에 5% 비중을 매수했다면 투자 금액이 좀 크실 것 같아요. 왠지. 네. 그렇게 크진 않은데 조금씩 이제 빼긴 그래요? 했습니다만. 그럼 제가 볼 때 지금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예. 수익에서 나오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는 생각하셔야 돼요. 네네.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그러면 예. 지금 지금 HML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를 한다면 지금 올라온 시점이 아니고요. 아직 바닥이 확인이 됐다라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24,000원 아래에 이 가격대 밑에서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앞에서 1월달, 2월달에 흐름 돌려냈던 거 보이시죠? 네네. 이런 식으로 흐름이 돌아서면 그때 5% 정도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 낮추고 최대한 잘 빠져나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위로 올라오면 35,000원 정도? 이제 이번엔 좀 약할 수도 있어서 한 34,000원 정도 목표 주가 보고 네. 내려와서 돌리면 그때 추가 매수해서 5%만요. 그래서 네. 34,000원까지 올라왔을 때 팔고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네. 네, 이렇게 전략을 짜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네. 많이 올란 종목들은 이제 산하고 똑같아요. 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때요? 앞으로 내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높이 올라갔으면 그만큼 내려가야 될 길이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많이 올라간 종목들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크게 물릴 수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멘토님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좀 목소리가 되게 호탕하신데요. 자, 예. 왠지 뭐 비중을 팍 이렇게 실으신 거 아니겠죠? 예. 자, 어떤 종목인가요? 애견 케미칼, 예.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아, 예, 11,000하고 한 5% 됩니다. 애경 케미칼을 지금 매수하셨는데 예. 지금 11,000원에 5%요? 예. 네, 지금 완전히 잘못 짚었네요. 지금 굉장히 목소리가 호탕하셔가지고 뭔가 탁 매수 비중이 굉장히 높을 줄 알았어요. 자, 잘하신 거예요. 네, 이게 잘하는 예, 겁니다. 네, 때로는 좀 감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좀 조절을 해야 돼요. 주식을 살 때만큼은. 예. 11,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네. 지금 이제 매수 가격을 보니까 올 초 아니면 지난해 말쯤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도 이제 예. 탁 뭔가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나서 저점을 좀 잡아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어서 네.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주가가 거기서 조금 더 밀리긴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제 수급 잠깐 볼까요? 외국인들도 지금 빠지고 있고 기관들도 지금 빠지고 있고 참 야속하네요. 얼마까지 팰지 이거 지금. 자, 어쨌든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정도 가격 내려왔다면 여기서 5% 비중이라면 사실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전략을 세울 수 있거든요. 5% 비중이니까. 만약에 더 떨어지면 어때요? 더 싸게 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쵸? 맞아요. 좀 더 모아가려고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뭐 여기서 그냥 올라간다면 올라가는 대로 수익 내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비중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한다면 저는 이 가격에서는 안 하고요. 좀 기다릴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면 저는 9,000원 이 가격 부근에 내려오거나 매수 가격이 11,000원이거든요. 예. 근데 추가 매수를 한다면 이제 모아간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지난번에 1,750원 이 가격이 있죠. 예. 올라가다 딱 부딪히고 이제 밀렸잖아요. 예. 이런 가격은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 가격에 오니까 이제 판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더 레벨업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가격을 넘어서 줘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750원을 넘어갔을 때 추가 매수 5% 정도 하는 거 괜찮고요. 예. 그 떨어졌을 때는 9,000원 부근에 왔을 때 5% 비중 추가 매수하는 건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네. 해서 타이밍 위아래로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건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 사실 굉장히 높게 잡을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네. 뭐 12,500원 정도만 와도 수익은 그래도 많이 나는 편이거든요. 수익률은. 예. 그러니까 12,500원 목표 주가로 보고 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민입니다. 네. 네, 자 어떤 기업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네,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요.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네, 24만 원입니다. 24만 원에 매수하셨고요. 네, 비중은요? 10%입니다. 10% 매수하셨어요. 네. 그전에는 네. 한 18%였는데 네. 이 보증에 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낮췄는데 네. 지금 10%까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익에서 조금 팔고 지금 남은 비중이 있는데 이건 지금 손실이신 거죠? 네, 좀 많다. 고객이 높아가지고 떨어지길래. 이게 지금 이 현대모비스는 자동차 부품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현대모비스의 주요 고객사는 현대차입니다. 기아죠, 그죠? 현대차와 기아. 그런데 앞에서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사실 그 자동차 업종하고 그다음에 IT 업종은 시가총액이 큰 업종이라고 봐요. 그죠? 그래서 네. 그 업종, 그 종목들이 올라가면 시장도 좀 딸려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 업종 종목들이 떨어지면 시장도 좀 밀리는 경향이 있죠. 그죠? 근데 네. 지금 시장도 지금 지지부진하잖아요. 그 그렇죠. 이유가 이런 그 대형 섹터 업종들이 지금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현대모비스 회사는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그렇죠. 당연히 좋은 회사죠. 그렇죠. 네. 이거 누가 나쁜 회사라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네. 그 사람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어쨌든 수익을 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수익을 내려면 나는 조금 더 좋은 가격에서
좋은 타이밍에 사면 좋잖아요. 근데 지금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이 하락이 조금 더 지속될 수 있어요. 조금 더 빠져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내려갔다 다시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여기서는 중요한 건 추가 매수는 굳이 이 가격에서 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볼 때 매수 가격이 굉장히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25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오면 그때 이걸 팔지 아니면 조금 더 끌고 갈지를 결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되세요? 제가 어느 정도 봤었는데 계속 떨어져서 네. 이 추가 매수보다도 이걸 좀 올라갔을 때 저중에 팔고 다른 네. 걸로 사고 그랬었는데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두 번을 팔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이걸 가지고 있는데 또 떨어지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원래 이게 타이밍이 싶어서.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내가 딱 사자마자 올라가면 그런 사람들이만 있다면 누가 돈을 못 벌겠습니까? 그죠? 그 타이밍 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네. 그 타이밍을 잘 못 잡았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좋은 회사라면 시간 투자를 하면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실 필요 없어요. 네. 이해되세요? 현대모비스 이번에 왔다 갔다 했다가 이번에는 정착을 한번 해보세요. 차라리. 그래서 네. 수익 내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현대모비스는 25만 원까지 기다려보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오히려 물타기를 해서 더 잘하는 게 좋을까요? 추가 매수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추가 매수는 지금 아직 타이밍이 아닙니다. 네, 지금 네. 타이밍이 매수 가격이 떨어지기 그렇게 높지가 때문에 않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살 타이밍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은? 가져가라는 겁니다. 지금 타이밍은 네. 살 때가 아니거든요. 네. 기다렸다가 네, 저 이제 그 추이상으로 봤을 때 네 맞습니다. 그 올라올 타이밍 있죠. 네. 지금 계속 자, 떨어지고 있는. 지금 뒤에서 또 기다리고 계셔가지고요. 오랫동안 얘기 나누고 싶은데 다음에 또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전략은 알았습니다. 잡아줬으니까 좋은 결과 네.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유튜브 상담을 진행할게요. 자, 유튜브도 지금 많이 올려주시고 계신데요. 자, 유튜브 첫 번째 상담은 파라다이스가 올라왔네요. 지금 모나코님께서 지금 계속 들고 가야 될지 아니면 언제 추매를 해야 될지 궁금하다라고 올려주셨어요. 자, 파라다이스 보겠습니다. 파라다이스는 대표적인 사실 경기 민감주죠. 그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받았던 업종이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규제들이 조금 완화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최근 들어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현재 17,3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저는 추가 매수라는 건 사실 지금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매수 가격하고 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요. 그럼 저는 지금은 끌고 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사실 5월 달부터 해서 해외 여행이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파라다이스라든지 GKL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체들의 경우에는 그만큼 분명히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올라갔다 눌렸다 괜찮습니다. 다시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요. 지금은 추가 매수 없이 그냥 가시면 되고요. 만약 길게 본다면 저는 19,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한 종목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ABL 바이오네요. 지금 매수 가격이 24,500원이고요. 비중이 30%네요. 자, 가을 정도 좋은 소식이 있을까요? 이렇게 참 계절적으로. 자, 좀 더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일단 30% 매수하셨고요. 가격을 보니까 24,500원이네요. 그럼 지금 근데 매수 가격이 똑같아서 지금 오늘 매수하신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일단 이슈를 보고서 좀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바이오 쪽은 이슈가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예측이라는 게 불가능해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오고 사실상 그 결과가 내가 예상했던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간을 두고 이때 뭐가 나오니까 그때까지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원래 그 전에 이슈가 있으면 그 전에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위쪽으로 그냥 트레이딩으로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29,000원 정도 목표 주가 보시고요. 뭐 손절가도 잡고 가시는 게 좋겠죠. 저는 23,000원 손절가 잡고 29,000원까지 목표 주가 이렇게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튜브 상담 잠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오늘 강연에 일정이 있어서 강연의 고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매주 화요일 저녁 8시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공개 방송을 진행하고 있어요. 오늘 역시도 저녁 8시에 유튜브에 검색창에 주식 챔피언, 주식 스쿨이라고 검색하시면요. 무료니까요. 공개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지금 여러분들 사실 고민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사실 그 고민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여러 가지 그 내용들도 결국은 주식에 국한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고민들 최대한 제가 풀어드릴 테니까요. 오늘 저희 8시 공개 방송 꼭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일정 잠시 화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화면을 보셨던 것처럼 이번 주 동안 저희 멘토님들이 많은 강연에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다들 꼭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투자 고지 안내 한번 하고 그리고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요, 시청자들의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최종 투자에 대한 판단은요, 여러분 본인이 하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또 기다리고 계신데요.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멘토님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을 또 고민되셔서? 인선 네. ENC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13,000에 네. 15%요. 인선 ENT를 매수하셨는데 지금 네. 매수 가격이 15% 비중에 13,000원이에요. 네. 네. 인선 ENT 13,000원에 매수하신 거면 지난해 매수하셨겠네요. 예, 오래됐어요. 예. 그죠? 예, 이제 한번 올라간 걸 못 팔았어요. 답답하네요. 답답해. 그죠? 네, 네. 아이고. 근데 인선 ENT가 어떤 회사인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요거는 네. 추가 매수를 한 15%를 더 할까 하고 했습니다. 추가 매수 15%를 더 할까 고민 중이시라고요? 네. 일단 이 회사는 이익을 굉장히 잘 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네. 앞으로 이제 현재 그 사업 진행 방향 자체도 사실 친환경 정책과 좀 어우러지는 네. 그런 기업이죠. 그죠? 네. 폐기물, 네. 재활용. 그리고 예. 이제 그 자동차도 폐차를 다시 리사이클링하는 예,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예, 공통 그런 거가 나온다고. 그죠?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사실 기업도 이익을 굉장히 잘 내고 있어요. 네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 회사가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요. 보통 네. 이 회사가 이제 어느 계절에 보통 수혜를 받는다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름철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여름철 태풍 수혜주다 해서 인선이 네, 항상 거론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테마가 네. 좀 있어요. 테마의 힘도 있고요. 아, 이 네. 회사는 이제 추가 매수를 지금 15%를 한다라고 하면 네. 지금 가격에서 하고 싶으신 거죠? 예, 오늘 좀 해볼까 하고요. 오늘은 안 돼요. 네. 안 돼요? 오늘은 안 돼요. 이 기업은요, 지금 네.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 탄력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네. 그 대신 떨어지고 힘이 없을 때는 좀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요. 네네. 그래서 최대한 많이 좀 눌러놨을 때 추가 매수하시는 게 좋아요. 추가 매수할 때. 눌러놨을 때. 주가를 눌러놨을 때. 네. 그럼 한 11,500원쯤 갈 때? 아니요. 제가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면 저는 최소한 만 원 아래에서 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급하게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추가 매수해야 예. 된다면 저는 10,000원 아래에서 하는 게 맞고요. 그때도 네. 15%를 하고 싶다. 그러면 한 번에 네. 사지 마시고 5%, 5% 이런 식으로 나눠서 네, 하세요. 네. 네. 저는 그때 네. 한 2년 전인가 네. 멘토님한테 도움을 크게 받았어요. 그러세요? 네. 한창이라는 종목을 네. 그때 팔라해가지고 팔아가지고 네. 지금 150%도 더 떨어졌나 봐. 그러니까 고마워요. 네. 이번에도 종료가 꼭 나올 거니까요. 너무 네네. 급하게 서두르지만 않으면 돼요. 네. 그래서 목표 주가는 매수한 가격이 13,000원이시잖아요. 네. 근데 지금 뭐 주가가 이미 한번 레벨이 된 상태라서 13,000원 다시 한번 이 정도 가격의 상승 탄력은 만약에 네. 온다면 주가 올라간다면 충분히 있을 것 네. 같으니까요. 목표 주가는 13,000원 잡으시고요. 그리고 떨어졌을 때 네. 싸게 사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기업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CS 베어링요. 네. 17,600원에 10%예요. 17,600원에 10%요? 예, 근데 그게 유무상 증자를 한다 그래서 네.
제가 그런 경험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나, 저 유상받고 싶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여쭤보려고 전화했어요.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유상증자 일정이 있는데, 자, 네. 유상증자 결정 소식이 있었고 무상증자 결정 소식이 있었네요. CS 베어링 주식회사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무상증자 소식. 자, 근데 지금 무상증자 내용을 잠깐 볼게요. 내용을 제가 파악을 해야 되니까. 유상증자는 지금 자, 자금 조달 목적으로 해서 금액이 지금 보니까 보통 주식 수구도 굉장히 많네요. 390만 주대.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근데 지금 이 뉴스가 4월 1일 날 나온 뉴스거든요. 유무상증자 뉴스가. 네. 그죠? 4월 1일 날 나온 뉴스고 지금 그때 주가가 4일 날 주가가 좀 떨어졌네요. 이때가 3월 달. 4월 1일 날. 이게 지금 날짜가 네. 아직 좀 남아 있잖아요. 그죠? 네네. 유무상증자 일정으로 보면 아직 좀 남아 있단 말이죠. 유상증자 네. 결정을 했는데 지금 날짜가 자, 지금 일정이 지금 정확한 일정이 나와 있는 뉴스가 지금 없네. 자, 한 주당 한 주. 그러면 기간이 지금 며칠 정도 남아 있나요? 이 회사는? 유상증자가 4월 20일 날 네. 유상증자를 한다고 나와 있는 걸로 봤거든요. 그러면 기간적 여유가 좀 있으니까요. 제가 볼 때 네. 지금 여기서 주가 한번 눌러놨는데 매수 가격이 지금 매수 가격보다 지금 밑에잖아요. 그러면 손해잖아요, 네. 지금. 네. 제가 볼 때는 매수 가격에 그냥 걸어 놓으시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손실해서 팔지 말고 매수 가격에 걸어 놓고 나오세요, 차라리. 밖에 예. 쓰시면. 네. 무상 안 받고 무상 취소하고 가지고 있다가 네. 유상 안 받고 가지고 있다가 네. 시일이 지난 다음에 무상 받으면 어떨까요? 아, 이게 지금 보면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이 회사에 대해 제가 볼 때는 이 회사에 대해서 믿음이 조금 없으신 것 같아요. 그죠? 약간 불안하신 예. 거죠, 사실은. 네네네. 그러니까 유상증자 돈 주고 받기 싫다 이거잖아요. 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나오시는 게 나아요. 뭐 기다렸다가 무상증자 받고 이거보다는 네. 이미 그 효과가 다 여기 주가에 다 적용이 된 거예요. 뉴스 아.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떠나서 그냥 매수가에 걸어 놓으세요. 오늘부터 해서. 그렇게 해서 그냥 차라리 마음 편하게 나오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예. 그 유상증자를 받으면 또 그런 상황엔 어때요? 제가 볼 때 그냥 안 받으시는 게 낫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요? 그냥 빠져나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영민입니다. 아, 네, 수고하십니다. 네, 자, 어떤 기업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저 2호 플로우. 이오플로요.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24,300원 네, 20%. 24,300원에 20%요. 네. 최근이시네요. 아니요, 오래됐어요. 아, 그래요? 네. 아이고. 물 타고 해갖고 가격이 좀 낮춰졌어요. 자꾸만 물을 타시네요. 자, 아, 장기적으로 보고 들어간 거라 네. 지금 여기서 또 추가 매수도 가능한가? 장기적으로 본다라는 게 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세요? 혹시 아직 여기 네. 매출도 잘 안 나오고 네. 그러고 있는데 앞으로 좀 좋아질 것 같아서 네. 예, 들어갔거든요. 네. 사실 우리가 이건 느낌인 거잖아요. 그죠? 네, 네, 네. 앞으로 이 회사가 좋아질 것 같아. 느낌인 거잖아요. 네. 우리가 느낌으로 투자를 하진 않아요, 보통. 느낌으로 아. 투자를 한다고 해서 이제 감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도 느낌으로 투자했다가 수익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손실 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아, 네. 우리가 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사신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네. 아파트를 살 때 어떤 아파트를 사나요? 이것저것 꼼꼼하게 따져보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네. 그죠? 주변의 인프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요게 그 교통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다 따져보고 그 다음에 그런데 앞으로 또 개발에 대한 호재가 있는지 그래서 집값이 네. 올라갈 것 같은지 이런 것들까지 본단 말이죠. 그죠? 네. 네. 그래서 그런데 지금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주식도. 네, 꼼꼼하게 이거 다 따져보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감으로 이거 올라갈 것 같은데 이게 아니고요. 감으로 들어가진 않았고 저희 앞으로 좀 좋아질 것 같다는 거 공부도 좀 하긴 했는데 그래요. 네. 네.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앞으로도 이제 그 전부터 이제 실적도 어느 정도는 참고 지표를 참고를 해야 돼요. 이제 이 부분도 저도 네.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네네. 왜냐하면 이렇게 그냥 끌고 간다라고 생각해서 추가 매수한다고 하면 나중에 이게 100% 비중까지 가면 여기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그만큼 큰 피해를 보잖아요. 네. 더 이상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저는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회사는 네.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보다는 약간 그냥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냥 아. 올라오면 팔았다가 또 떨어지면 그때 다시 샀다가 또 올라오면 팔았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네. 그래서 이어플로는 위쪽으로 이제 트레이딩을 한다면 27,000원 정도까지 올라오면 네. 그때 팔고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제가 뭐 손절가 잡아드려도 사실상 뭐 기다리실 것 같긴 하거든요. 이거 뭐 올라갈 아니요, 거라고. 그래도 손절가 네. 좀 손절가는 잡아주세요. 21,000원 잡아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22,000원. 트레이딩을 좀 하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유튜브 종목 첫 번째 종목은 성도 ENG입니다. 성도 ENG. 자, 매수 가격이 62,200원이고 50% 매수를 하셨네요. 이번에 또 200일선 맞고 또 떨어진 것 같은데 다음에 뚫을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사실 보조 지표는 보조 지표일 뿐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만약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런 경험도 해봤어요. 여기서 분명히 저항을 맞고 이제 떨어진 것 같아 보여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결국 이때도 저항을 받은 게 아니에요. 결국 또 내려오거든요. 이게 또. 그래서 희한해요. 아니 내려오거나 또 올라오거나 뭐 변한단 말이죠. 보조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은 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이걸 통해서 이게 정확하게 여기를 맞고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볼 때는 다른 부분에서 본다면 성도 ENG는 지금 올라오면서 이 거래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조금씩 모아가고 있어요. 예, 모아가고 있는 물량들이 지금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ENG는 위쪽으로 상승 여력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다리셨다가 지금 6,200원에 매수하셨네요. 매수 가격이 좀 높으시네요. 그 6,000원 정도 가격 오면 아마 이때 매물대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6,200원 정도 왔을 때 좀 흔들리면 그때 빠져나오는 걸로 하시죠. 그래서 목표주가 6,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한 종목 더 상담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세경 하이테크인데요. 자, 세경 하이테크. 이 기업 24,200원이네요. 20% 비중. 언제쯤 오를까요? 라고 또 하셨는데 제 마음이 좀 그래요. 주가가 다 좀 떨어져 있고 이런 기업들이 좀 답답하게 하고 움직이고 있어서 좀 오를 듯 말 듯 뭔가 좀 약 올리는 것 같아요. 자, 세경 하이테크 지금 주가도 한번 올라갈 때 좀 시원하게 올라가는 이런 성향도 있는데 이번에는 좀 답답하게 좀 내려와 있죠. 근데 시원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이요. 또 떨어지면 이렇게 좀 질질 끄는 경향이 있어요. 세경 하이테크도 역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비슷한 흐름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실적이 좋은 회사예요. 실적은 분명히 좋아지고 있고 하지만 우리가 코스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하방 압력이 좀 강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셨다가 올라올 때 팔고 나오면 되는데 중요한 건 좀 시간이 끌리니까 조금 힘들다 이거죠. 참으세요. 제가 볼 때는 참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26,000원 올라오면 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목표 주가는 26,000원 올라오면 그때 정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시 또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네. 어떤 기업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효성 첨단 소재요. 효성 첨단 소재. 효성 첨단 소재요. 예, 예. 매수 가격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예, 66만 9천 원이고요. 네. 한 40%. 66만 9천 원에 40%요. 예. 아이고. 이거 80만 원대에서부터 네. 계속 추가 매수한 거예요. 떨어질 때마다. 근데 이 예, 추가 매수를 너무 왜 이렇게 많이 하신 거예요? 효성 첨단 소재를. 그러니까요. 다 떨어진 줄 알고 오고 있죠. 아이고. 다 떨어진 줄 알고 52만 원대에 오고 네. 50만 4천 원대에 오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요. 예. 앞으로 집값이 얼마나 떨어질까요? 글쎄요. 그렇죠. 예.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예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가격이라는 건 그래요. 이제 내가 판단하는 가격과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는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예. 나는 이 정도면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정도는 좀 비싼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심리가 전환이 될 때 그때가 되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심리가 전환될 때 이때를 보통 거래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많이 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근데 지금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금씩 올라오고 있긴 한데 이거 역시도 지금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올라오다 툭 떨어져 버리네요. 계속 올라갈 줄 알았더니. 네. 그러니까 아직은 이 회사는 지금 보면 그 전부터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온 회사거든요. 네. 아무리 좋은 엄청 기업이라고 많이 하더라도, 올라갔었어요. 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주가는 네. 많이 올라갔으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효성 첨단 소재는 어쨌든 지금 이미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이미 추가 매수 여기까지 했는데 더 이상 뭐 하기도 부담스럽고. 저는 이 회사는 지금 66만 9천, 67만 원 정도 가격이거든요. 예. 이 가격이라면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 그냥 좀 기다려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분할 매수라도 조금씩 매도라도 좀씩 해야 될까요? 올라올 때? 지금 당장 매도하지 마시고요. 이 회사도 지금 보면은 어느 사업에 많이 연관이 되어 있냐면 자동차 네. 업종에 좀 연관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죠? 거기에 이제 제품을 또 납품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그 자동차 업체들이라든지 부품 업체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어느 정도 다시 또 어느 정도 폭은 또 올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그래도 회사가 그래도 실적 잘 내고 있고 하니까 올라오면 그때 파세요. 네. 그러니까 매수가까지는 오겠죠? 매수가까지보다는 저는 65만 원 정도까지 일단 기다려 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러면 전 조금씩 분할 매수 안 하고 그냥 놔줄까요? 네, 하지 마세요. 예,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토님 너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회토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기업 때문에 전화주셨나요? 네, 유라테크고요. 네. 11,900원에 10%요. 11,900원에 10%요. 네네. 언제 매수하신 건가요? 이 회사는? 이거 작년에 매수했는데요. 네. 계속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네.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네. 제 금액은 올 수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자, 이 회사를 잠깐 보면, 자, 오늘 거래를 볼게요. 거래량과 거래대금 100만, 30억, 30만 주. 최근에 거래가 조금은 좀 말라 있어요. 한번 들어갔다가 지금 탁 밀렸거든요. 네. 근데 유라테크 역시도 이제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동차 섹터, 부품 쪽 네네, 섹터에 맞아요. 해당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업종이 못 올라가니까 그래서 지금 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일단 말씀드리면요. 네. 근데 이 회사는 사실 탄력은 확 올라올 때 확 올라오지만 또 빠질 때는 확 빠져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네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단타를 치고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손이 빠르신 분들은 빨리 나올 수 있는데 손이 느리신 분들은 수익이 와도 못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조금은 걱정스러운 부분인 거예요. 네. 왜냐면 뭐 개인들이 매일 아침에 계속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는 네네. 그냥 차라리 걸어두고 파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11,000원 정도 가격대까지 한번 올라오면 그때는 그때부터 12,000원에 그냥 걸어두세요. 12,000원에요? 네. 걸어두고 그럼 팔아야 될 지금 것 같아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말아요? 하지 마세요. 네. 하지 말고요. 네. 제가 이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추가 매수 지금 안 해요. 추가 그럼 매수는 더 최후의 내려가면은- 보류예요. 최후의 보류. 아시겠죠? 네네. 그럼 네. 기다렸다가 그쵸. 11,000원 올 때 12,000원에 걸어서 팔고 나오라고요? 네, 맞아요. 걸어놓고 하셔야 됩니다. 언제쯤일지는 모르죠. 그걸 알면은 참 제가 지금 막 샀겠네요. 그렇죠? 네. 아쉽지만 저는 네. 그것까지는 알 수는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자, 어떤 기업 예,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예, 바이오니아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44,000원에 20%. 자, 바이오니아를 44,000원이군요. 20% 예. 비중이요. 처음 시작인데 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주식 처음 시작하셨어요? 예. 처음 하셨는데 바이오니아를 어떻게 매수하신 거예요? 이거 텔레비 보니까 네. 텔레비 보다가 누가 이거 괜찮다고 해가지고 샀는데 너무 비싼 짓을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내가 좀 몸이 좀 아파서 네. 한 2년간 들어놓다 보니까 네. 뭐 우울증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돈을 좀 가지고 좀 이거라도 해볼까 해서 집중할까 해서 했는데 이게 지금 네, 맞아요. 그렇네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보니까 좀 약간 좀 안타까우신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돈을 버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죠? 예, 예. 거기다 주식이라는 건 사실 정말 정말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그렇죠. 보면은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알 수 있을까요? 없단 말이죠. 그죠? 모르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시청자분께서 바이오니아를 모르고 사신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그죠? 이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 사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모르고 사면. 아니 그러니까 52주 비중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차라리 지금 평소에 알고 있는 회사들 있죠. 뭐 삼성전자 네. 알고 계시죠. 잘 알고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네. 하이닉스 잘 알고 있죠. 이렇게 본인이 그동안 살면서 좀 잘 알고 있는 믿음 있는 기업들 있죠. 믿음이 가는 기업들. 그런 회사들을 예. 평소에 뭐 신문이라든지 아니면 좀 시간 되실 때 좀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차라리 그런 주식을 사시는 게 전 더 나을 것 같아요. 예. 차라리. 모르니까 그럼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할지 어떻게 모르겠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팔아야 회사는 될까? 사실 제가 전략을 잡아 드릴 텐데 이렇게 예. 할 수 있을지도 사실 저는 좀 걱정이 돼요. 솔직히 33,000원이라는 건 손절가예요. 아, 33,000원은 손절가로 잡아두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올라올 때 사실 매수가 회복까지는 올라오기 힘들 수도 있어요. 예. 41,000원 목표 주가입니다. 41,000원요. 네, 이렇게 해서 아이고. 잘 나오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4만 원만 가도 아시겠죠? 네. 그리고 주식은 투자 금액을 많이 하지 마세요. 이해되시죠? 일단 33,000원 되면 무조건 팔아버려요. 41,000원까지 올라오면 그때 한번 다시 전화를 해주세요. 아니 손절가 3만 원. 33,000원입니다. 네. 예. 최소한 3만 절반이라도 파셔야 돼요. 이때는. 이해되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예, 예.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영 멘토입니다. 예, 예. 네, 자, 어떤 기업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PM 풍년이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아, 매수가는요, 7,200원이고요. 네. 저기, 매수가는 10%요. 매수가 10% 비중이시고요. 예, 예. 지금 매수가 7,200원에 매수하셨어요. 예, 예. 최근에 올라왔을 때 매수하신 거 맞으세요? 아, 저기 TV 방송 보고 네. 사라고 그래갖고 샀는데. 아, 자꾸 누가 사라 그래요. 아니, 저기 무슨, 사실 이거는요. 네. 결국은 이제 앞에서도 이제 고지를 했잖아요. 네네. 최종 투자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합니까? 시청자 아, 여러분들 네. 스스로 예, 하는 예. 거예요. 그죠? 예. 지금 방송에서 누가 이거 사세요라고 얘기해도 이거 안 사면 그 사람이 그 TV를 뚫고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죠? 아유, 이렇게 멱살 잡고 막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거 그죠? 산지 한 달 됐는데 너무 막 지금 머리가 아파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팔아야 중요한 건 되나, 뭐냐면 예, 예.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알고서. 예. 알고 사는 예,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 지금 제가 볼 때 뭐 TV 보고 사신 분들 대부분이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많아요. 네네. 저는 일단 PM풍년이라는 회사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 회사가 밥솥 만드는 회사인 거 알고 계시죠? 예, 예, 예. 네, 그죠? 네. 일단은 이 회사는 아직 시세가 끝나진 않아 보이니까요. 예. 반등 나오면 매수가에서 나오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예. 이번에 나오면 당분간은 좀 주식을 좀 쉬면서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아시겠죠? 근데 이 정도는 갈 것 같아요? 네, 7,000원. 매수가 회복되면 나오세요. 지금은 좀 눌러주는 가격이에요. 네. 예, 예. 반등시 나오자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사실 앞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전화 주셨지만, 누가 사란다고 해서 사면 안 돼요. 주체는 나입니다.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살 줄 알아야 그래야 결과도 좋을 수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최종 판단은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가 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